예,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의 카카오 떡차 만들기 2강에 해당되는 분량을 녹화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떡차의 정의, 떡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떡차다.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돈 모양으로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돈차라고도 이야기하고 바퀴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전차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청태전 이끼가 파란 게 낀다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청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요거하고 좀 틀리게 현대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발이 됐냐면은 동그라미가 없으면은 잘 마를 때 곰팡이가 쓸거나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효가 일어나서 후발효가 진행되는 맛있는 차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고, 오늘날에는 동그라미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지 않고 바로 건조기에서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키고 난 뒤에도 후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작은 모양도 있다고 했습니다. 4g짜리, 3g짜리 정량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판매되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나는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브랜딩에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김 교수의 카카오 떡차 만들기 편을 쭉 보시게 되면은 어느덧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3강, 4강, 5강으로 넘어가면서 나도 이제는 떡차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떡차를 나누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깔리게 되면은 현재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 난치병들이 많이 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동하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쌓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제조법입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떡차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만들면은 떡차 맛이 없고, 공부하고 만들면 떡차 맛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제조 방법은 옛날부터 포제학이라는 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한약을 가공하고 한약을 법제를 한다, 한약을 수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펼쳐놓고 하나하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 5개가 다입니다. 사실은 정, 효, 조, 초, 수.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정효, 조, 초, 수.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정효, 조, 초, 수의 원리만 깨닫게 되면은 떡차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효, 조, 초, 수의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정이라는 공법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기로 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로 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전기로 쪄버리게 되면은 물렁물렁한 재료가 됩니다. 물렁물렁한 재료. 전기로 찌게 되면은 찢고 난 뒤에 빠순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렁물렁한 이런 재료가 됩니다. 물렁물렁한 재료. 아시겠죠? 한번 찌고 난 다음에 전구에 넣고 빻게 되면은 청태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청태전 만드는 거는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녹차를 따가지고 전구에 넣고 쪄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응달에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후발효가 일어나서 맛있는 차가 된다, 이겁니다. 청태전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여러분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녹차 잎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녹차 잎이 없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렇게 물렁물렁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시기든지 간에. 요거를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숙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숙성이 뭐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효와 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발효라는 퍼멘테이션, 발효라는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론과 함께 다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발효라는 이야기는 미생물이 관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관여하는 모든 부패되는 과정과 상반되는 향기로운 물질이 나는 맛이 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하고, 미생물이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썩어가지고 버리가 되는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건 버리는 겁니다. 3일 돼가지고 미생물이 버리는 단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는 맛이 나는 것을 미생물 썼을 때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단계를 올라가면서 미생물이 작용해가지고 맛있게 되느냐 맛없게 되느냐,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으면은 맛있는 대로 해서 우리는 발효가 됐다. 요거는 썩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썩는다와 발효된다가 50대 50으로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발효하려고 하면 미생물 구해야 안 됩니까? 사야 되고 동정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기 중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부르면 돼요. 부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부르기 좋은 건 어떻습니까? 미생물 오너라 하고 이야기하면 미생물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면 됩니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메주를 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콩을 삶은 다음에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 안에 지푸라기 넣어주고, 자, 그러니까 미생물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된장이 청국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이 우리도 청국장 띄우듯이 효를 하면 됩니다. 효. 그럼 교수님, 우리도 지푸라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같이 발효시키면 되겠네요. 청국장 발효 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효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가 다 되고 난 뒤에 놈을 초를 합니다. 초는 뭐냐? 볶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깨를 볶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커피도 볶아요. 근데 듬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듬는 건 뭘까요? 초와 듬는다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득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모든 차들이 득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볶지 않습니다. 커피는 볶아가지고 로스팅 끝나고 1팝이나 2팝이 끝나게 되면은 맛있게 볶여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지만, 그죠? 커피를 득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습니다. 그죠? 맛이 없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복잡한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 찝니다. 찌게 되면은 청태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찌게 되면은 절구에 넣어가지고 빻고. 너무 쉽죠? 이거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녹차의 생잎을 쓰지 않고 녹차가 건조된 잎을 쓰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녹차 건조된 것도 그대로 쓰면 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발효와 숙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녹차가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물컹물컹 모양. 이런 물컹물컹 모양으로 됐을 때 떡차 치는 거죠. 이렇게 떡차 치고 모양을 크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보이차처럼 이렇게 큰 놈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만하게 생겨서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겁니다. 놔두게 되면은 저절로 후발효가 일어나서 굳어지고, 후발효가 일어나고 또 굳어지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이라는 단계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계라고요? 원래 정은 색깔을 나타내게 한다, 두드러지게. 그 다음에 효, 발효 얘기했죠. 미생물 써서 맛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발효고, 미생물 써서 썩어가지고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발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라는 이야기는 건조하다 할 때 조입니다. 건조가 뭡니까?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시키는 방법은 왜 드라이를 시킬까요? 커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팝이나 2팝이 커피에서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로스팅 포인트가 딱 됐을 때 커피를 쫙 내려주면은 쿨링 시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쿨링을 왜 시키느냐? 맛과 향과 색이 그때 쿨링에 들어가서 딱 멈추게 만들어야지 그 맛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행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쿨링 타워가 없으면은 그 쿨링 타워 존에 들어갔던 놈들이 후 로스팅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볶이는 소리가 나고 이 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때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커피콩이 가장 맛있게 볶이는 포인트를 우리는 시티 로스트다, 중배전이다, 강배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 콩의 특색에 맞게 가장 맛있는 포인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쿨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맛과 향과 색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쿨링이 정말로 중요한 단계에서 맛과 향과 색을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건조라는 개념을 쿨링과 함께 쓰고 있는 것이 한의학에서 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건조하는 거, 그러니까 쿨링 시키는 거 단계하고 한의학에 건조하는 단계는 약간은 개념은 틀린다. 그 다음에 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화에다가 적을소자를 써서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을 갖다가 조금 갖다 대가지고 볶아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초입니다. 초. 그래서 불을 갖다 대가지고 살짝 갖다 대가지고 볶아주는 건 뭐라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덕금입니다. 덕금. 그죠? 불을 세게 갖다 대가지고 무기할 때 무자인데 무화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볶는다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덕금과 볶음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에서 초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 들어보시면은 와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름도 딱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 클래스를 모집을 해두고 있습니다. 3명이든 5명이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떡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이 떡차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은 우리 조교한테 신청하시면은 조교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언제 날짜에 오시라고 예약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원하는 떡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태전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집에서 저희들은 교수님 솔직하게 당뇨가 있어요. 당뇨 떡차 만들면 됩니다. 당뇨 떡차. 처방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민속 신약이나 민간 신약 쪽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처방이 뭘까요? 네, 비트 멜론, 여주가 있습니다. 비트 멜론, 쓴 멜론이라고 여주라고 이제 여기에는 물질이 있고 그 쓴 여주를 갖다가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혹은 숙성을 시키면 되고 그런 다음에 돼지 감자하고 이놈하고 섞어가지고 두 개를 블렌딩을 합니다. 1대1로.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찌가지고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키고 찌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떡차의 밸런스가 잡게 되는 빠른 정수 방법을 통해서 떡차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조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강까지가 이론적인 배경에서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 하고 3강에서는 실습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